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은 지난 한 달간 있었던 놓쳐선 안 될 미래 소식들 전달드리고 있죠. 특히 이번 달에는 제가 굵직굵직한 내용들은 제가 바로바로 전달을 드렸기 때문에 정말로 짜잘한 놓쳐선 안 될 소식들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페이스북에서 손목밴드 연구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컨셉 영상부터 보실게요. 자, 앞으로 스마트 글래스를 끼고 저렇게 가상의 물체를 보고 그것을 제어할 때 저러한 손목 밴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걸 끼고 있으면은 뭐 물체를 멀리 보낸다든지 스크롤을 한다든지 가상의 물체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클릭도 그냥 손가락 까딱 하면은 그걸 밴드에서 인지해가지고 컴퓨터로 전송을 해준다는 거죠. 저렇게 활도 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물 인터넷을 제어할 때도 그냥 내 손을 움직이기만 하면은 밴드에서 그것을 측정해가지고 다 해준다는 겁니다. 키보드도 나만의 맞춤 키보드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페이스북 측은 손의 힘과 각도를 1mm의 움직임까지 포착할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EMG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자면 근점도 검사 방식이고요. 골격근에서 발생하는 전기적인 신호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기술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영상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 만약에 우리가 손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관련 전기 신호가 뇌, 척수, 근육순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신호를 손목 밴드가 파악해가지고 컴퓨터로 전송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최첨단 방식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페이스북이 최초로 개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미 2014년부터 저 묘라고 하는 금점도 검사 EMG 방식의 웨어러블 장치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리뷰까지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활성화가 되지 않은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한계가 많기 때문이에요. 자, 실제로 페이스북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시스템은 아직 멀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버전, 그러니까 간소한 버전을 빠르게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신 영상은 이건 시제품 수준도 아니고 앞으로 그냥 미래 비전의 컨셉을 보여준 거예요. 이런 거를 연구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안타까운 점은 이 소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야, 미래가 정말로 와버렸구나, 대단하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길래 그거 아니라는 거,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페이스북이 허풍을 좀 많이 쳐요. 최근에는 특히나 2017년에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뇌, 피부로 의사소통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지 개발 성과가 정말로 뛰어나게 나왔다. 그리고 몇 년 안에 출시가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볼 거리는 뭐가 있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 글래스가 만약에 일상화가 된다면은 그걸 이용해서 가상의 물체를 제어할 때 뭐 카메라를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을지 아니면 뎁스 카메라를 이용하는 게 좋을지, 자, 뉴럴링크에서 하는 것처럼 뇌에 칩을 삽입해가지고 뇌와 컴퓨터를 바로 연결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손목 밴드나 반지와 같은 웨어러블 제품을 착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지, 미래의 가상을 제어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일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미래 채널에서 자주 소개해드리는 게이트박스에 대한 소식인데 그랑데 사이즈가 나왔어요. 무슨 커피처럼 그랑데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홍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게이트박스가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사람 크기만큼. 역시나 캐릭터는 하츠네 미쿠를 쓰고 있고요. 자, 저게 저렇게 손님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접객 역할로 저거를 개발하고 있고요. 자, 홀로그램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자, 실제 모습인데 야, 화질은 괜찮죠. 물론 어두운 곳에서 찍혀가지고 정말로 밝은 곳에서도 저렇게 잘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보시면 제품이 반원 형태예요.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삥 유리창을 둘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홀로그램이랑은 조금 차원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게 뭐냐면 접객을 위한 대형 캐릭터 소환 장치라고 하고요. 4K 고화질 65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전체 높이가 2m로서 그래서 이걸 갖다 두면은 주변 사람들, 고객들의 시선을 확 끄는 효과가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언제든지 이렇게 말을 거는 게 아니라 심도 센서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접근할 때만 저렇게 응대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관련된 사례가 뭐가 있냐면 이 삼성에서 개발하고 있는 인공인간 네온 역시도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와 제휴를 맺었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인공인간 캐릭터의 접객이 늘어나게 되지는 않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신제품 소식이에요. 수면질 파악 기능이 추가된 구글 네스트 허브 2세대 버전이 출시가 됩니다. 자, 홍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저거를 곁에 두고 자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몸 뒤척임이라든지 기침 소리, 코골이 그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아침에 알람 저렇게 끄면은 내가 얼마나 잘 잤는지를 수면 분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오래 잤는지, 그리고 코골이는 얼마나 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주고 또 수면질을 개선할 만한 어드바이스도 해준다고 합니다. 아니, 저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자, 네스트 허브 2세대에는 저런 레이더 센서가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센서를 통해서 나의 몸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는 거고요. 그 레이더 센서의 정체는 다름 아닌 구글의 솔리 센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저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음악을 끌 때도 손을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음악이 꺼진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음악 끌 때 버튼을 자세히 하게 찾아서 누를 필요 없이 그냥 가까이 쪽 갖다 대면은 음악이 꺼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자면은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수면 파악을 할 때는 지금은 뭐 카메라나 웨어러블 같은 걸로 수면 파악을 하게 되는데 카메라를 달게 되면은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찝찝해요. 그리고 웨어러블을 차고 수면 패턴을 이제 파악한다? 잘 때 불편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 이렇게 센서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냥 곁에 두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불편함도 없고 사생활 침해 우려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강점이에요. 자, 그리고 코골이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기침 소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는 오직 기기 내부에서만 분석이 이루어지고 구글 서버로 그 데이터가 전송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 알람, 조명 센서와 연동이 되어서 작동이 되는 슬립 센싱 기능이라고 하고요. 이 슬립 센싱 기능 사용 현재 무료예요. 출시될 제품 무료인데 앞으로 향후 유료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2세대 제품 가격은 얼마일까요? $99, 우리 돈으로 약 12만 원 정도예요. 참 구글은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최신 제품을 내놓을 때 가격을 갑자기 터무니없이 비싸게 향상시키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점. 그래서 저는 구글이 좋더라고요. 자, 다음은 돌체앤가바나 패션쇼에 투입된 로봇 모습도 함께 보시죠. 흥미롭습니다. 자, 명품 브랜드 돌체앤가바나 패션쇼에 저렇게 로봇이 함께 등장이 되어 있고요. 이게 뭐냐면 디지털과 90년대의 톱 모델의 아름다움을 접목한 새로운 여성 컬렉션 넥스트 챕터의 컨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복고풍이기도 한데 퓨처리스틱한 그런 느낌도 나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로봇을 패션쇼 현장에 갖다 두고 패션쇼를 진행한 거죠. 물론 이거는 언택트로 사람 없이 중계로 진행이 된 거예요. 마지막에 로봇이 쫙 저렇게 가방 메고 나오는 모습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쓰인 로봇은 이 두 가지 로봇들인데요. 이 두 가지 로봇들 모두 이탈리아 기술연구소 제품들이에요. 아니, 이탈리아의 미적 감각은 세계 최고일 텐데 로봇들은 왜 이런 모양일까요? 자, 여기에서 사용된 이 R1 로봇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허리와 팔이 쭉쭉 늘어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거고 별다른 성과를 내고 있지는 않은 로봇입니다. 특이하죠? 자, 그리고 저 I형 로봇 같은 경우에는 1m 정도라고 해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2018년 영상이고요. 사람이 가상현실 헤드셋과 트레드밀 위에 올라가서 통신을 통해서 저 아바타 로봇을 조정하고 있는 시연이 있었던 게 2018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별다른 성과 없었고요. 최근에는 이 로봇이 자폐아들을 돕는 데 활용이 되고 있기도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탈리아 로봇인데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돌체앤가바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을 접목하는 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도 이런 핸드백을 패션쇼에서 보여줄 때 드론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러한 시도들이 더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0 보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이 좋아지고 있을까요? 나빠지고 있을까요?
자, 퀴즈입니다. 한국의 독거노인 비율은 몇 %나 될까요? 65세 이상 노인 중에 몇 %가 독거노인일까요? 통계청의 발표로는 2020년 19.6%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5명 중 한 분은 혼자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런 노인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아프시고 고독사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돌봄과 고독사 처리 문제들 상당히 사회적으로 화제가 될 것은 불보듯 뻔한 현상인 것 같고요. 그걸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한국의 자살률은 증가하고 있을까요? 감소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작년 자살률을 보시기 전에 제가 OECD의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은 OECD 가입국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여전히 높습니다. 한국은 10만 명당 23명이 자살을 한다면 우리 이웃나라 일본은 10만 명당 15명 정도, 15명 정도가 자살을 하고요. 터키가 제일 낮아요. 10만 명당 2.6명, 우리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참 이게 경제 상황이랑 자살률은 조금 관련이 없는 것 같기도 하죠, 진짜. 자, 그리고 작년 통계청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이 맨 위쪽에 있는 게 남성의 자살률, 중간은 전체 평균, 아래쪽이 여성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우상향이다라는 게 파악이 되시죠. 그래서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자살률은 특히나 2017년 이후 증가 추세라고 하고요. 웃기는 게 남자에 비해서 여자의 자살률은 절반가량 낮다고 합니다. 남성이 2배 이상 자살을 한다는 거고요. 또 남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높아지는데 여자는 20대에서 40대의 비교적 젊은 사람들의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남자는 아무래도 능력주의 사회에서의 좌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의 그 좌절이라고 봐야 될까요? 여자는 젊은 세대가 그러니까 기회 불평등에서 오는 좌절? 뭐 이렇게 봐야 할까요? 원인은 여러분들 뭐라고 보시는지 또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에 놓쳐선 안 될 미래 소식들 정리해서 전달 드렸고요. 다음 달에도 이런 짜투리 소식들 묶어가지고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